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무브타운 대표 강사 성기준입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죠.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아 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렇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오늘은 이제 발목에 관련된 근육들만 배우면 다 끝나요. 그래서 발목 중에서도 우리 정강이 앞면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근육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앞면에 있는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발목에 배측 굴곡의 기능을 한다. 배측 굴곡이란 이 등배자를 써서 이 등 쪽으로의 굴곡을 의미를 하거든요. 즉 발끝이 우리 정강이뼈 쪽으로 당겨지는 요러한 운동, 경골 쪽으로 당겨지는 운동을 우리가 배측 굴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번 근육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육을 붙였는데 우리 가장 먼저 보이는 근육이 이 정강이뼈 앞쪽에 있는 근육이죠. 따로 띄어서 한번 보시면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경골근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전, 앞전자에 경골자를 써서 경골 앞쪽에 있는 근육이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경골의 안쪽 면이 아닌 바깥쪽 면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 면을 따라서 시작을 한다. 시작해서 정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보이실까요? 자, 여기 뒤쪽에 있는 뼈가 거골이고, 그리고 주상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골이 이렇게 있고, 이 앞쪽에 이렇게 길게 붙어져 있는 요 뼈가 뭐죠? 중족골이라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 중족골에 이렇게 붙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서 요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등 쪽으로의 굴곡, 배축 굴곡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근육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요렇게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뭔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건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건이 수축을 하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히는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건이 이동을 하면서 수축을 할 거예요. 이걸 이동하지 못하게끔 앞쪽에 띠처럼 둘러져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신전지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지지대에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당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발에는 어떤 동작이 일어날까요? 발을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축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발을 어떻게 회전시킬까요? 이렇게 발바닥이 안쪽을 바라보게끔 회전을 시키겠죠. 맞습니다. 정경골근은 우리 배축 굴곡을 시키는 근육이기도 하지만 우리 발에 4번 발바닥이 안쪽을 바라보는 우리 움직임을 4번이라고 하죠. 4번을 만드는 기능도 수행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발목에서 이 정경골근과 비슷한 기능하는 근육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선생님들,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볼 근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경골근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어떤 근육이냐면 요 근육입니다. 장무지신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장자는 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길고 그리고 무지, 엄지발가락에 붙는 어떤 근육? 신근이죠. 신전을 만들어주는 근육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손가락이나 우리 발가락들 보면 장 그리고 단 그러니까 긴 근육과 짧은 근육이 둘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긴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끝에 부분까지 가서 붙는 게 긴 근육이고요. 짧은 근육들은 대부분 요쯤에서 붙습니다. 그럼 긴 근육들은 발가락 끝까지 붙으니까 발가락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게 되겠죠. 자, 근데 얘 또한 우리가 배축굴곡을 똑같이 만들고요. 네 번을 똑같이 만들어요. 아까 전에 위에서 봤을 때 정경골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었었죠. 네 번을 만드는 축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우리 정경골근이나 지금 배운 장무지신근이나 당기는 방향이 축을 기준으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 또한 약간의 내번과 배측 굴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얘가 배측 굴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전 지지띠가 이렇게 앞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안쪽에 있는 신전 지지띠를 도르래라고 표현을 해요. 네, 첫 번째 도르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울 바깥쪽에 있는 신전 지지띠를 두 번째 도르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래서 장무지신근에 대해서 방금 배워봤고, 장무지신근은 정경골근과 똑같이 백축 굴곡과 네 번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또한 발가락을 신전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장무지신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음으로 배워볼 근육은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장무지신근은 엄지발가락을 드는 이제 근육이었잖아요. 이제 나머지 네 발가락을 드는 근육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근육의 이름은 장지신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이니까 당연히 발가락 끝에 붙어 있게 이렇게 끝에 붙어져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경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골에 정경골근 이렇게 옆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경골근 옆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근육이고요. 얘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당연히 나머지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발가락을 신전시켜주는 기능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제외하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가락을 잡아 당기면서 앞에 붙어 있는 신전 지지띠에 의해서 발목의 배측 굴곡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네 번 외번의 축을 앞뒤 축을 이렇게 그렸었죠. 근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정경골근이랑 그리고 장무지신근은 요쪽으로 근섬유가 끝났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근육의 반대쪽에 위치를 하죠. 즉, 네 번이 아닌 외번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축굴골을 만들지만 외번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볼 근육은 제3비골근이에요. 비골근은 장비골근, 단비골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비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비골근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이름이 제3비골근이죠. 그래서 세 번째 비골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붙는 위치를 보시면 정경골근은 첫 번째 우리 중족골 메타타살본에 붙어 있었다면 우리 셋째 비골근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중족골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측 굴곡을 만들고 그리고 외번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장지신경과 마찬가지로 이 축에 우리가 여기가 안쪽, 바깥쪽이라면 바깥쪽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회전을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발바닥이 바깥쪽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외번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셋째 비골근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공부를 안 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전 지지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신전 지지띠입니다. 이게 신전 지지띠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우리 정강이에 붙어 있는 발 안에 있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발 바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외제근이라 부르거든요. 이 외제근들이 근소매 방향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신전 지지띠에 의해서 꺾여서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얘를 도르래라고 부른다. 이 신전 지지띠의 안쪽 부분을 1번 도르래, 바깥쪽 부분을 2번 도르래로 저는 칭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1번 도르래의 기능은 아까 저 정경골근과 그 장부지 신근이 있었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발목의 배측 굴곡과 그리고 네 번을 만드는 기능을 했고요. 2번에 있던 장지신근과 셋째 비골근 같은 경우에는 배측 굴곡과 외번, 발바닥이 바깥을 보는 외번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회원님들 중에 우리 이 신전 지지티 쪽 중에서 이 바깥쪽에 통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니까 건이 왔다 갔다 하겠죠. 마찰이 좀 잘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바깥쪽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정경골근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배축 굴곡을 하면 똑바로 두 번째 발가락이 우리 발의 기준이거든요. 이 두 번째 발가락 그대로 배축 굴곡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배축 굴곡을 할 때는 약간의 외번을 동반을 하기는 해요. 약간의 외번을 동반을 하긴 하지만 거의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발가락을 마치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처럼 많은 외번을 동반하면서 배축 굴곡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정경골근을 잘 못 쓰시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경골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통해서 이쪽에 가해지는 피로도를 줄여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 우리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 중에서 발의 앞쪽에 있는 어, 우리 정강 앞쪽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보이시는 신전 지지대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져 있고 이 고정된 덕분에 배측 굴곡을 만들 수 있게끔 되고요. 얘를 반으로 나눴을 때 1번, 2번이 있었다. 우리 1번에 해당하는 근육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경골근과 그리고 여기 속에 있는 장무지신근이고요. 자, 2번에 속해져 있었던 근육들은 뭐였죠? 셋째 비골근과 장지신근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근육들은 배측 굴곡과 4번을 2번 근육들은 배측 굴곡과 외번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